여러분에게 외국은 어떤 곳인가요? 세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금 외국이 더는 낯설게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시간에는 세계 곳곳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세상을 듣는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소연 씨, 제가 방금 오늘 방송이 마지막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 이거 거짓말 맞죠? 저도 마지막이 아니라고 믿고 싶은데 아쉽게도 오늘이 세상을 듣는 시간의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을 시작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이라니 믿어지지가 않네요. 그래서 오늘은 방송을 조금 특별히 진행해 보고자 하니까 너무 아쉬워만 마세요. 오늘은 방송이 어떻게 진행되나요? 우선 오늘 1부는 각 나라의 여행지를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2부는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비밀이라고요? 아, 이거 진짜 끝까지 꼭 함께 해야겠는데요? 그럼 여행을 떠나는 기분으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1부는 여행지에 관해서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비록 우리가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해외여행을 가지 못하고 있지만 갈 수 있게 될 그날을 꿈꾸며 해외 각국의 여행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명한 곳들은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숨겨진 여행지와 이색 여행지들을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합시다. 오, 숨겨진 여행지라니 기대되네요. 그럼 소개해 주세요, 서연 씨.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여행지는 캄보디아의 코롱섬입니다. 코롱섬은 캄보디아의 숨은 진주라 불리는 섬입니다. 아직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이라 자연의 모습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섬 안에는 푸른빛의 바다와 하얀 모래사장, 무성한 열대우림이 펼쳐져 있는데요. 어느 곳이나 물이 깨끗하고 맑아서 스노클링의 성지라고 합니다. 제 눈에는 벌써 백사장의 에메랄드빛 물 위에서 스노클링을 하는 사람들이 막 보이는 것 같습니다. 와, 듣기만 했는데도 벌써 마음이 편안하네요. 정말 휴양지를 대표하는 분위기를 내는 여행지인 것 같아요. 네, 그럼 이 비슷한 느낌이 나는 여행지를 몇 곳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필리핀의 애니도 섬이 있습니다. 이 애니도 섬은 투명한 바다와 그 속에 열대어가 헤엄침이 유명한 곳인데요. 비교적 조용해서 심신을 달래며 평화로운 시간을 즐기기에 좋은 여행지입니다. 그리고 또 베트남의 푸꾸옥이라는 곳도 있는데 이곳도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비밀스러운 장소입니다. 앞선 두 곳 같이 에메랄드빛 바다가 유명하고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태국의 꽃시창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도 앞선 곳들과 비슷한 느낌의 휴양지인데 이곳은 원래 왕들이 휴식을 즐기던 장소라고 합니다. 럭셔리한 휴양을 즐기기에 제격인 여행지이고 산 꼭대기에 있는 사원에서 바라보는 전망이 특히 인상적이라고 합니다. 아, 저는 에메랄드빛의 백사장, 딱 그런 느낌의 휴양지는 몰디브밖에 몰랐는데 생각보다 정말 많네요. 특히 사람이 적은 조용한 곳도 소개해 주셔서 너무 좋은데요? 네, 그럼 혹시 화은 씨는 일본 여행지 하면 어디가 생각나세요? 저는 후쿠오카랑 오키나와가 가장 먼저 생각나요. 네, 대부분의 학우분들이 일본 여행지 하면 후쿠오카, 오키나와, 삿포로, 오사카 같이 유명한 곳들을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곳은 마쓰야마라는 곳입니다. 마쓰야마요? 진짜 처음 들어보는데요. 마쓰야마는 어떤 곳인가요? 마쓰야마는 일본의 작은 소도시인데요. 이곳에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온천이자 최고의 온천이라 불리는 도고 온천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의 배경이 된 장소이기도 합니다. 일본의 다른 대도시들은 여행객들이 붐비지만 마쓰야마는 비교적 조용한 시골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저는 리틀 포레스트라는 영화를 정말 좋아하는데 리틀 포레스트에서 나오는 고즈넉한 일본의 시골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곳일 것 같아서 정말 가보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숨겨진 여행지들을 소개해드렸으니 이제부터는 이색 여행지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색 여행지라니 또 기대가 되는데요. 네, 가장 먼저는 뉴질랜드의 와이토모 동굴입니다. 와이토모는 반딧불 동굴이라고도 불립니다. 수세기에 걸쳐 형성된 라임스톤 지형의 동굴 속으로 들어가면 반딧불이가 만들어내는 반짝반짝한 불빛들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반딧불이 빛을 만드는 것이 마치 은하수를 보는 것 같다고 합니다. 동굴 안으로 들어가면 반딧불들의 빛이 환하게 펼쳐지는군요. 정말 생각만 해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네, 동굴이 유명한 도시가 한 곳 더 있는데 그곳은 쿠알라룸푸르입니다.
쿠알라룸푸르는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동굴로도 유명하군요. 네, 쿠알라룸푸르의 동굴 입구에는 황금빛으로 빛나는 전쟁의 신 무르간이 있습니다. 42.7m의 압도적인 크기고 왼편에 동굴로 오르는 계단이 세 갈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세 갈래가 과거, 현재, 미래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272개로 이루어진 계단은 인간이 짓는 죄의 개수를 나타내고 속죄하며 계단을 오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또 내부로 들어가면 4개의 동물로 나뉘는데 그곳에서 다양한 형상의 힌두 신상들과 힌두교 사원들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자연의 신비로움도 종유석과 석회암들을 통해 볼 수 있는 장소라고 합니다. 아, 뭔가 쿠알라룸푸르의 동굴은 되게 신비로운 느낌이 많이 날 것 같은데, 와이토모 동굴은 귀여운 영화 속에 온 느낌일 것 같고, 쿠알라룸푸르의 동굴은 해리포터 같은 그런 판타지 영화 속에 들어온 느낌일 것 같아요. 화은 씨의 표현이 딱 적절한 것 같습니다. 저도 딱 그런 그림들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몇 가지 축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축제가 있는데 바로 마카오의 세계 음식 축제입니다. 미식 여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가장 가보고 싶더라고요. 다음은 베네치아의 카니발 축제입니다. 세계 10대 축제 중 하나로 화려한 가면과 옷을 입고 베네치아 곳곳을 누비는 장면을 구경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르웨이의 오로라 축제가 있습니다. 오로라 축제라 하면 감이 잘 오지 않으실 텐데요. 오로라 축제는 음악 페스티벌입니다. 전 세계에서 온 아티스트들이 오페라와 재즈, 실내악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공연을 펼치고 있고 500여 개의 콘서트와 쇼가 열린다고 합니다. 오늘은 화요일, 여러분은 세상을 듣는 시간과 저녁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벌써 1부가 마무리되었습니다. 2부를 시작하기 전에 쉬어가는 타임으로 외국의 황당한 법안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오늘은 어떤 법이죠, 서연 씨? 오늘은 미국 일리노이주의 황당한 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리노이주에서는 몸에 최소 1달러를 소지하고 있지 않으면 방랑자로 규정되어서 구금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 현금도 꼭 챙겨가야 할 것 같네요. 1달러가 없어서 방랑자로 규정되고 구금까지 되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주머니에 1달러 정도는 꼭 소지하고 다녀야겠습니다. 네, 이제 2부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2부에서는 대체 어떤 이야기를 나눌 건가요? 네,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2부에서는 특별히 세상을 듣는 시간과 함께한 한 학기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되돌아보는 시간이요. 너무 좋네요. 세상을 듣는 시간과 함께한 한 학기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화은 씨는 이번 한 학기 동안 세상을 듣는 시간에서 나눈 이야기들이 기억이 다 나시나요? 그럼요. 법들에 관한 이야기들도 문화에 관한 이야기들도 다 기억나네요. 서연 씨도 그렇죠? 아, 그럼요. 정말 다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첫 방송이 유독 기억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첫 방송 1부에서 음주운전에 관한 각 나라의 법들을 다뤘었는데 그동안 소개해드린 모든 법을 통틀어 우리나라 법이 다른 나라에 비해 약하다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던 법이라서 기억에 계속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음주운전법을 다뤘던 첫 방송이 기억이 나는데요. 신기한 예방법들과 강력할 처벌법들이 많아서 저도 놀랐던 기억이 나요. 영안실을 직접 청소해야 하는 영안실 사회봉사법을 시행했던 나라가 태국이었나요? 네, 영안실 사회봉사법을 시행했던 나라는 태국이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시신을 닦거나 옮기고 영안실도 직접 청소해야 하는 법이었죠. 효과도 꽤 좋았다고 했던 것 같아서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저는 그 태국의 법과 함께 뉴질랜드의 법이 기억이 많이 나네요. 뉴질랜드에서는 음주운전자의 차를 매각시키고 벌금을 제외한 비용을 다시 돌려주는 법이 있었는데 차를 매각시켜 버린다는 것이 너무 획기적이었고 효과 또한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계속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아, 맞아요. 서연 씨가 말씀해 주시니까 그 법도 기억나네요. 저도 그때 그 법을 듣고 너무 획기적이어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리고 그날 우리가 2부에서는 시위에 대해서 다뤘었죠. 오, 화한 씨 진짜 기억력이 좋으시네요.
그날은 각 나라의 시위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시위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보통 어떤 것들을 이용하는지 소개했었죠. 제가 이거를 기억하고 있는 이유가 그때 프랑스 이야기가 계속 나와서 인상적이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프랑스가 어느 부분에서도 빠지지 않았던 화였던 것 같습니다. 시위를 통해 권리를 요구하는 게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을 정도로 시위가 잘 발달한 나라라 계속 대표되어 소개되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기억에 남는 것을 생각해보면 저는 문화와 제도를 이야기했던 2부도 정말 좋았거든요. 특히 대입제도와 결혼 문화가 많이 기억에 남네요. 맞아요. 대입제도를 살펴봤던 시간도 정말 놀랍고 신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유럽의 많은 대입 시험들이 논술형으로 실행되어서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충격을 줬었죠. 네, 시험 시간도 엄청 길고 심지어 단답형이 아닌 논술형이고 우리에게 정말 낯선 시험 형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혼 문화는 뭐가 그렇게 인상 깊었어요? 사실 우리나라의 패백 같은 문화가 다른 나라에도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고 파티처럼 성대하게 진행되는 게 좋아 보였어요. 이거는 약간 공감이 가는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문화를 보다 보면 항상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정적인 상황들도 다른 나라에서는 파티처럼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서 신기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걸 졸업식 문화에서 사실 정말 많이 느꼈어요. 사실 결혼식 문화는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서양화돼서 그나마 비슷한데 졸업식은 아직 우리나라에선 되게 무거운 분위기에서 진행되는 행사잖아요. 그래서 그 졸업식을 파티처럼 즐기는 외국이 신기하고 부러웠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어떤 나라는 자신만의 학사모를 만들어서 졸업식 때 뽐내기도 하고 졸업식 전 일주일을 학교에서 파티하면서 보내기도 하고 진짜 우리나라에서라면 상상도 못할 일들이 다른 나라 졸업식에서 이루어지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문화 차이가 얼마나 큰지 잘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화은 씨는 혹시 이런 시간을 보내면 어떤 생각이 드셨었나요? 사실 저는 처음엔 그저 신기했던 것 같은데 시간을 계속 보내면서 알게 되어서 참 좋다. 이 문화에 대해서 계속 알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번 방송을 기획하고 만들면서 가장 많이 생각했던 것은 학우분들이 이 세상을 듣는 시간을 통해서 다른 나라들의 문화를 알아가고 알아감을 통해 또 어느 정도는 이해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했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정말 다행스럽게도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서현 씨가 말씀하신 것들을 다 느낀 것 같아요. 알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다행이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정말 많은 세계화가 이루어졌고, 근데 그것 치고는 각국 서로에 대한 이해가 적어서 이런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이런 시간이 정말 필요하고 또 유익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황당한 법을 듣는 시간도 너무 재밌었어요. 아, 맞아요. 매 방송 1부와 2부 사이에 쉬어가는 타임으로 황당한 법을 소개해 드렸었습니다. 이건 사실 이해보다는 아는 것이 더 중요했던 영역인 것 같습니다. 알기 때문에 존중해 줄 수 있고, 지킬 수 있고, 조심할 기회를 제공해 준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맞아요. 그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알기 때문에 조심하고 또 지켜낼 기회를 얻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세계가 서로 알아가면서 이해하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고, 조금은 황당하고 이해가 가지 않을지라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만 아니라면 다른 나라의 법도 알고 지키는 것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저도 앞으로도 더 많이 알아가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정말 이 방송의 마지막에 마지막을 이야기해야 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화은 씨, 혹시 마지막으로 어떤 말이 가장 하고 싶으신가요? 항상 이 방송을 잘 들어주시면서 진행해 주셨던 MC분이라 마지막 소감이 더욱 궁금하네요. 저도 늘 학우분들과 같이 서현 씨가 준비해 주신 이야기를 듣는 입장이었는데 저한테는 정말 세상을 보는 눈이 많이 넓어질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는데요. 아까 말했듯이 앞으로도 문화나 그런 법들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욕심들이 생겼어요. 이렇게 제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의 이야기를 항상 귀 기울여 들어주셔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전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정말 모르기 때문에 서로 존중할 수 없는 영역이 너무나 많구나. 그래서 꼭 알미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화은 씨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양한 나라의 사정들과 이야기에 관심을 두고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는 세상을 듣는 시간과 함께한 한 학기가 너무 큰 감사였습니다.
아쉽게도 우리의 세상을 듣는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양한 나라의 이야기를 전했던 세상을 듣는 시간, 학우 여러분께 유익하고도 즐거운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더 좋은 방송으로 다음 학기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의 계절이 빛났던 계절이길 바라며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황서연, 연출의 박현진, 기술의 조민주, 모니터의 김혜진, 그리고 진행의 저는 황서연, 임화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